먼저 경이로운 소문에 경이로운 시청률 10% 돌파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는 OCN 역사상 최초로 이룩한 시청률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사로운 일이 더 크게 홍보돼서 더 재밌는 드라마 제작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그럼 지금부터 경이로운 소문 13회 예고편을 보고 만든 뇌피셜 예측 영상 시작합니다. 먼저 지청신이 잘 지내셨어요 아버지? 하며 자신의 아버지를 찾아온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청신은 아버지가 안 계시죠. 등장인물 소개를 보면 태어난 순간부터 부모는 없었고 고아원에 버려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고아원에서 자라다 배상필을 만나 지금껏 그와 함께 자라온 듯하네요. 즉 지청신이 찾아간 사람은 진짜 아버지가 아닌 고아원 원장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건물을 자세히 보면 고아원보다는 어떤 학교 시설 같은 느낌이 나죠. 이곳이 고아원이던 다른 시설이건 간에 벽에 붙어있는 수많은 상장들을 볼 때 이 원장은 꽤나 성공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청신은 결국 이 원장까지 죽이고 마는데요. 지청신은 백향이와 배고파의 여권을 만들며 다음날 외국으로 나갈 계획을 세웠죠. 그리고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처리할 사람을 바로 이 고아원 원장으로 삼은 듯합니다. 지청신이 마지막 타겟으로 삼았다는 건 그의 어린 시절이 온전치 못하다는 걸 뜻하겠죠. 그의 머리에 있는 이 상처도 고아원 시절 이 원장한테 맞아서 생긴 것 아닐까요? 그리고 총소리가 들려온 걸 보니 아마 지청신이 자신의 또 다른 아버지인 배상필을 염력을 이용해 죽게 한 것과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원장을 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총소리에 놀라는 백향이와 배고파를 보니 일단 백향이는 레코더를 지청신에게 돌려주고 다시 합류를 한 듯 보이네요. 위계는 고아원 원장의 영혼까지 흡수한 지청신을 보고 완전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완전체라면 4단계 악기가 되었다는 뜻이겠죠. 코로나 대응에도 4단계는 없는데 악기가 4단계라고 하니 그 힘의 상상이 안 가는데요. 사실 3단계일 때의 지청신도 융의 땅이 없으면 여럿이 덤벼도 못 당하는 수준이었죠. 4단계의 지청신은 아마 융의 땅도 소용없는 단계까지 올라온 듯 보입니다. 지청신을 어떻게 잡아야 하냐는 추매옥의 질문에 위계는 결계를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혹시 웹툰 원작에도 이 결계라는 것이 사용되나요? 무협지나 RPG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조금 생소한 단어일 텐데요. 원래 결계란 불교 용어로서 일정한 구역을 통해 행동에 제약을 두는 행위를 뜻합니다. 위겐이 말한 결계는 아마 무협지 등에서 사용되는 의미와 같이 일종의 방어막 개념으로 공격의 방어, 이동의 차단 등으로 상대방을 어떤 테두리 내에 가두어 꼼짝 못하게 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4단계 악기를 잡기 위해선 결계와 융의 땅을 조합해서 잡아야 할 듯합니다. 융인들은 결계를 시범 보이며 카운터들에게 사용 방법을 알려주죠. 4명이 귀퉁이에 서서 보호막을 형성하고 그 안에서 악기를 소환하는 방식인데요. 현재 싸울 수 있는 카운터는 4명이죠. 그래서 히든카드인 최작물까지 합세해서 총 5명이 지청신을 잡으러 출동합니다. 이들이 세운 작전은 소문이를 제외한 4명이 결계를 세우고 소문이가 그 안에서 악기를 소환할 계획인데요. 소문이는 결계 안에서 지청신을 압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악귀 지청신을 소환합니다! 외치는 소문이의 모습인데요. 과연 이대로 지청신의 몸에서 악귀를 빼낼 수 있을까요? 지청신이 최종 보스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이 드라마는 지청신 말고도 신명희와 조태신 등 무너뜨려야 할 사람들이 더 있죠. 16부작 드라마에서 13회 또는 14회 초반에 지청신이 잡힌다면 조금 이른감이 있긴 하지만 악귀보다 더한 인간들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지청신은 여기서 마무리가 될 수도 있어 보이네요. 물론 지청신이 백향이 등 다른 악귀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위기를 벗어날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번에 사용한 결계 이상의 포획 방법은 나오기 어려울 듯 싶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또 결계를 사용해서 지청신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상황에 따른 드라마의 재미가 반감될 수 있죠. 그리고 지청신이 살아난다면 남은 2, 3회 동안 지청신과 신명이들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시나리오 전개가 시간상 가능할지도 의문이네요. 원작 웹툰의 결말은 부모님의 영혼을 구한 소문이가 융에서 부모님과 재회하며 끝난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저는 왠지 이 드라마는 웹툰의 결말과는 조금은 다른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경이로운 소문이 시즌2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소문이 부모님을 구하는 것보단 악귀가 소환 직전에 다른 숙주에 들어가서 시즌2를 준비하는 게 좀 더 개연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인데요. 소문이가 카운터직을 수락한 이유는 단 하나, 부모님을 다시 만나기 위함이었죠. 웹툰처럼 부모님을 만나며 끝나면 행복한 해피엔딩은 되겠지만 시즌2에 소문이가 계속 카운터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몰입감은 조금 떨어질 듯합니다. 이 악기가 다른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서 시즌2를 준비한다면 누구의 몸에 들어가게 될까요?
가장 유력한 후보는 역시 신명희의 아들 신여구입니다. 신여구는 초반 강렬했던 학폭 가해자 역할에 비해서 후반부엔 조금 잠잠한 편인데요. 그는 이미 지청신이 알아보고 또 보자 했을 정도로 좋은 숙주를 타고났죠. 그리고 시즌2로 이어진다면 아버지인 신명희가 시즌1에서 무너지고 성인이 된 그의 아들이 시즌2의 최강 빌런이 된다. 스토리도 나쁘지 않죠. 조태신은 김영림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잡혀온 신명희를 만나러 왔습니다. 신명희는 대성 캠프를 꾸리면서 조태신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했죠. 거기에 조태신은 신명희의 자금 마련을 위해 준비한 50억을 카운터들에 의해 홀랑 날려먹었고, 신명희는 분노하며 그 돈을 당장 마련해오라고 호통을 쳤죠. 굴욕을 당한 조태신은 신명희를 향해 이를 갈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태신은 신명희에게 배신당할 상황을 가정해 이미 여러 개의 보험을 준비해 두었는데요. 먼저 조태신은 김영림의 사체가 담긴 노란 캐리어를 확보해놓으라 지시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카운터들이 중간에 빼돌리며 경찰에 넘겨졌고, 결국은 자신의 첫 번째 보험은 타이에 의해서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습니다. 조태신은 두 번째 보험을 가지고 신명희 앞에 나타납니다. 조태신은 어떤 영상을 보여주며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라고 말하죠. 조태신이 가지고 있는 이 영상은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국과수 조사 결과 김영림의 손톱에서 신명희의 DNA가 나오면서 신명희는 살해 용의자로 잡혀있죠. 그 말은 김영림이 살해당할 때 신명희가 가담했고, 김영림이 저항하면서 신명희를 손톱으로 핥힌 듯한 정황인데요. 아마 조태신은 그 살인 현장의 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영상이 오픈된다면 신명희의 대권 도전은 완전 물거품이 돼버리겠죠. 결국 신명희는 조태신에게 엄청나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다시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 하겠네요. 결국 조태신의 도움을 다시 받은 신명희는 경찰 조사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카운터들에겐 마지막 히든 카드가 있죠. 바로 지청신이 가지고 있던 레코더입니다. 카운터들이 지청신을 제압했다면 아마 그 레코더도 손에 넣었을 듯한데요. 레코더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신명희를 끌어내릴 수 있을 정도의 약점이 담긴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겠죠. 카운터들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레코더를 공개하며 신명희를 녹다운 시켜버리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이제 앞으로 4회차만 남은 경이로운 소문인데요. 예고편만 봐도 앞으로는 사이다 전개만 이어질 것 같은 좋은 예감이 드네요. 저는 이 드라마의 웹툰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웹툰을 보게 되면 뇌피셜을 꾸밀 때 웹툰 원작의 스토리에 얽매여서 자유로운 상상의 뇌피셜이 안 나올까 우려됐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정말 말이 안 되는 똥 뇌피셜이 나올 때도 있는 점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나는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13회 본방사수 리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